사흘 동안 장루크는 동굴 지하에 갇혀 빵 한 조각 먹지 못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뇌가 생체 기능을 바꿔나가면서 몸의 활동을 통제하고 있었다. 우리의 뇌에는 영양 공급뿐 아니라 굶주림까지 통과하는 중추들이 있어요. 시상하부라고 불리는 이 뇌 중심체의 여러 부분에서 음식을 찾게 만들고 굶어 죽지 않도록 어떤 형태든 영양분을 섭취하게 만듭니다. 뇌는 장루크가 음식을 찾도록 호르몬을 분비한다. 바로 오렉신이다. 오렉신은 극소량이 분비되지만 그 효과는 탁월하다. 이 호르몬은 신경을 예민하게 해주고 근육의 능력을 향상시켜 뛰어난 사냥꾼이 되게 하며 문제 해결 능력까지 높여준다. 장루크는 며칠째 동굴 안을 헤맨다. 겨우 마실 물만 찾고 먹을 건 찾지 못한다. 그는 허기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다. 구조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늘 최후의 순간을 생각하게 되더군요.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죽어갈지 그 모습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추위에 얼어 죽게 될지 굶어 죽게 될지 그런 생각들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장루크는 절망 속에서 유언도 남겼다. 점점 희망이 사라져가는 와중에 그의 뇌는 식량 없이 생존하도록 신체를 바꾸고 있었다. 체내에 저장된 영양분이 고갈되면 몸도 효율적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신체 활동은 느려진다. 이제 근육과 모든 장기는 최대한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새로운 세포는 천천히 자라나고 손톱과 발톱, 머리카락은 거의 성장을 멈추게 된다. 장루크의 굶주린 신체는 음식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생존 모드를 유지한다. 극한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런 효율적인 신체 반응은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 장수의 비결이 있다고 말한다. 최근 반쯤 굶주린쥐와 보통쥐를 비교하는 실험이 진행됐다. 놀랍게도 덜 먹은 쥐의 수명이 훨씬 길었으며 일부는 수명이 2배로 늘었다. 이런 실험 결과에 따라 장수하기 위해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오늘날 미국의 성인은 매일 평균 4,000칼로리를 섭취한다. 반면 브라이언 드레이니는 그 절반만 먹으며 뇌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한다. 현재 매일 1950칼로리 정도만 섭취하고 있습니다. 더 엄격하게 절제할 때는 하루 1650칼로리 정도만 섭취하죠. 이론대로라면 소식은 노화 현상도 늦춰주는데 실제 효과가 있는 듯하다. 소식하는 사람들의 심장을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소식자의 심장이 몇 년은 훨씬 젊다고 한다. 심장이 10년에서 15년 정도 다시 젊어집니다. 섭취 열량을 제한함으로써 노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 젊어질 수도 있어요. 소식은 브라이언 같은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다. 동굴 속에 갇힌 장루크는 굶주림 속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신체가 긴축 체제로 돌입했다 해도 3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자 한계 상황에 이른다. 장루크의 뇌는 결국 최후의 결단을 내린다. 생존을 위해 자신의 신체에서 양분을 공급받는 것이다. 뇌는 호르몬을 분비해 간에서 화학물질을 만들게 하고 그 화학물질이 체내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최후의 에너지원이자 마지막 보루인 근육 속 단백질을 소비한다. 평균 체중의 일반인들은 보통 13만에서 16만 칼로리를 지방으로 저장해 줍니다.
근육의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된 건 54,000 칼로리뿐인데 이것은 절반만이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죠. 체내 단백질의 절반을 잃게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든요. 즉 근육세포의 절반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급해진 뇌는 거리낄 것이 없다. 심지어 심장을 박동하는 근육까지 동원될 수 있다. 결국 뇌와 적혈구에 필요한 당을 생산하기 위해 자신의 체내 단백질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루크의 위험한 생존 전략은 기적적으로 성공을 거둔다. 동굴 입구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35일 만에 구조된 것이다. 비록 18kg의 지방과 근육을 잃었지만 그의 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생존 본능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일 뿐이죠. 뇌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생존 전략을 갖춰왔으며 또한 일상에서도 그 기능은 계속됐다. 특히 매일 속도전을 치르는 레이싱 선수들에게 있어 뇌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한다. 우리의 뇌는 항상 전력을 다하며 엄청난 양의 정보를 소화해내고 있다. 뇌는 생존에 관계된 수천 개의 시스템을 통과한다. 그 속도 또한 어떤 컴퓨터보다 빨라서 초당 100조 개의 명령을 처리해낸다.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처럼 뇌에서도 열이 발생하게 된다. 과열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하면 5분마다 내부 온도가 0.5도씩 상승해서 10분 후에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20분 후에는 장애가 생긴다. 그리고 50분 후 뇌의 온도가 5도 이상 오르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뇌는 수많은 역할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뇌의 냉각 시스템을 실험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자동차 경주장만한 곳도 없다. 이곳에선 순간의 판단력이 생명을 좌우한다. 뇌와 혈류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자동차 엔진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엔진이 과열되면 경주 도중 차가 터져버려서 경기를 끝내지 못하죠. 몸이 터지는 일은 없겠지만 경주 결과에는 치명적이죠. 레이싱 선수들은 총알 같은 속도로 400바퀴를 달린다. 서킷의 온도는 이미 37도를 웃돌고 있다. 850마력의 경주차는 그보다 훨씬 뜨겁다.